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어떤 단체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동호회 정도 성격, 이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음 맞고 뜻 맞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텃밭 하나 이제 공간 조금 빌려서 거기에서 도시농업을 이제 해봤던 거죠.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이제 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가 출발할 때 핵심적인 가치를 본 게 빗물 활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빗물 하면은 산성비다 그래서 빗물은 뭐 활용 가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이 풍족한 나라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빗물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숙명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빗물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죠. 일단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장이 되죠. 도로가 다 포장이 되다 보니까는 지하로 비가 오더라도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바로 그 아스팔트를 타고서 포장된 도로를 타고서 그 빗물이 하수나 강으로 흘러나가고 그것이 또 바다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하에는 물은 점점 고갈이 되는 그런 심각한 또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물 활용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만이 우리가 기후라든가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빗물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단체는 빗물 활용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질 보존 사업이 있어요. 또 수질 보존 사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빗물을 활용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것. 또 이것이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것이 불암산 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 불암산은 바위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빗물이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빗물들을 산에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라든가 자연물을 이용한 간이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설치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산에서의 그 다목적 댐, 간이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이것을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성 산불이라든가 이런 지금 산불들이, 대형 산불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시기적으로 건조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산의 흙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가 왔을 때 산이 충분히 그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류 시설을 만든다든가 산에다가 조그만 댐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거창한 시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산에 가면은 그 고사목들이 많아요. 이미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죽어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어떤 그 계곡물을 어느 정도 좀 그 계곡에다 이것을 쌓아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좀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류시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면은 지하로 침투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계본동에 보면은 불암산 자락에 천수 텃밭 농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면적은 한 28,000평 정도 되는데, 물론 그걸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의 일부분을 우리가 빌려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녹색 실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서울시의 녹색 실천 사업에서
금년에는 이제 미세먼지 부분을 사업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녹색 커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녹색 커튼은 그 덩굴 식물을 이제 이용을 해서 덩굴 식물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는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굴 식물을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기 위해서 사업화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 사업에서 제가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입니다. 이 교실 내 이산화탄소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지금 하나예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다 가동을 하고 있죠. 이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때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하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던 이런 것들을 가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문을 다 닫습니다. 밀폐된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에어컨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공기청정기의 효과도 나타나다 보니까 문을 다 닫고서 이것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최소한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호흡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그 양이 무시 못할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밀폐하기 전에, 창문을 닫고 밀폐하기 전에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500ppm 정도 나와요. 512ppm 이 정도 나오는데,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하다 보면은 1시간 만에 1700, 1800, 2200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이 이제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도 많이 비중 있게 다뤄지긴 했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는 공기정화장치를 또 달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비용 때문에 안 달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들이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두통도 오게 되고 현기증도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율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녹색 커튼이라든가 식물을 밖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도 한번 좀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학교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도입을 했을 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교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것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험 결과가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분명히 식물이 많아지면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부 사업하고 환경보존협회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는 제가 기획을 했던 게, 좀 우리가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실천 주부 구단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부들이 바뀌어야만이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들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냥 지금은 종량제에 담아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재활용 업체가 있어서 재활용 업체에서는 사료로 만들거나 퇴비로 만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것을 쓰레기로 배출하기 이전에 먼저 감량이 먼저 선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것을 쓰레기로 한번 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퇴비화를 시켜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발생원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발생원에서 이것이 수집이 돼서 어떤 처리 기관으로 가면은 이미 거기에서 많은 운송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원에서 바로 퇴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서 1단지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동에서는 3동, 그 다음에 번 5동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LH랑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기계에다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훌륭한 퇴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퇴비를 만들었을 때 이 퇴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단지에 또 텃밭을 만들어서 그 텃밭에서 직접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 쓰레기가 발생원에서 이것이 자원화가 돼서 이것이 자원이 또 텃밭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활동 중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뽑으면은, 천연염색이 있어요. 천연염색. 그 천연염색은 저희 이제 활동가 중에 국가무형문화재인데 그쪽 염색도 국가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수작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쪽 염색이라든가 이런 천연 염색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전통 문화를 우리가 이제 개성한다는 차원에서 전통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대는 우리가 집에서 장을 담그기 참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어떤 공간이 있을 때는 그게 또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침 그것도 이제 남도김치 명인으로부터 전수자 과정을 수료해서 전수자가 되신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전통 장을 담그는 거, 고추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활동가 중에는 풀요리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아왔던 그러한 들판에 있는 풀조차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가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으로, 창산동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산동에 장미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장미길 조성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역할을 좀 많이 했었고, 아파트 벽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삭막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파이프팜을 이용을 해서 꽃을 가꾼다든가 또는 어떤 이제 간단한 작물들을 키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요령들만 알려주는 거죠. 나머지는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커뮤니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신홍제라고 하는 걸 해요. 신홍제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첫 주 그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홍제 하면은 이제 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재래
이제 어떤 제사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뭐 제사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관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예요.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우리 도시농부들이 모여서 단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매년 시농제를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회를 해요. 텃밭 음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평소에 이제 그 갈고 닦았던 그런 음악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너무 크게 거창하게 우리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좀 작은 것서부터라도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은 한 사람, 두 사람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야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